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가 알고 있던 우상국, 우상국은 어디일까요? 역사서에 나와 있는 우상국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삼국유사 권 제1기 지철로왕 아슬라주 지금의 명주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의 울릉도, 지금은 우릉이라 한다가 있었다. 둘레가 26,730보였는데 섬사람들은 그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교만하여 신하되기를 거부하였다. 왕은 이참 박이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박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일렬로 세워놓고 그들을 위협하며 말하기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겠다. 하자 섬사람들은 두려워 항복하였다. 왕은 이종에게 상을 내려 주의 장관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뽑아보겠습니다. 아슬라주 지금의 명주, 동쪽 바다로 순풍으로 이틀 걸립니다. 울릉도는 둘레가 26,730보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육자가 1보입니다. 일자는 206mm입니다. 206 곱하기 6 곱하기 26,730을 하면 3,303만 8,280 나옵니다. 즉 33km입니다. 신라본기 제사 지증 마립관 13년 6월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다.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부른다. 땅은 사방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았다. 등등 생략하고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울릉도가 사방백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리는 심리의 4km, 중세의 기준으로는 5km입니다. 그럼 사방중 지름은 50리입니다. 킬로미터로는 20km, 중세의 기준으로 25km입니다. 다음 고려사에 써있는 울릉도를 볼게요. 이번 사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다 있네요. 울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 고우리군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초군으로 삼았다. 고려 때 현으로 강등시켜 현령을 두었다. 울릉도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의 우산국이라 불렀고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불렀으며 사방이 백리이다. 지증왕 12년 511년에 와서 항복하였다. 태조 13년 930년에 섬사람들이 백길사두를 보내 박물을 바쳤다. 의종 11년 1157년에 왕이 울릉의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옛날에 주연이 있었고 백성이 거주할 만하다고 들어 명주도 감창 김유립을 보내었는데 가서 보고 와서 김유립이 아래기를 섬 안에 큰 산이 있으며 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향하면 바다까지 마녀 보이고 서쪽으로 향하면 13,000여 보이고 남쪽으로 향하면 15,000여 보이고 북쪽으로 향하면 8,000여 보입니다. 촌락의 흔적은 7군데이고 석불 철종 석탑이 있습니다. 시호 호본성 남초가 많이 자라지만 바위가 많아 백성들이 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일설에는 우산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볼게요. 섬 안에 큰 산이 있고 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10,000보, 서쪽으로 13,000보, 남쪽으로 15,000보, 북쪽으로 8,000보입니다. 그 섬에는 바위가 많아 사람들이 살기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우선 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이라는 점, 서로 멀지 않다고 합니다. 기후가 좋으면 사람의 눈으로 두 개의 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느낌이 오신 분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반도 오른쪽에 있는 대한민국 울릉도는 아니라는 것, 두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종합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울릉도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틀이면 그 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시절에 어떤 배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루 걸릴지 이틀 걸릴지 3일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춰서 평균 속도 10km로 간다고 생각해보면요, 울릉도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삼척에서 울릉도까지 직선거리 133km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 섬의 둘레는 26,730보라고 하는데 키로로 환산하면 약 33km 나옵니다. 그런데 울릉도의 둘레는 약 44km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사방백리입니다. 사방을 다해서 백리이니까 현재 기준이나 중세 기준의 중간치인 45km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근차치를 가져가네요. 네 번째로는 그 섬에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 정상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잡아 거리를 계산해 둔 게 있죠. 울릉도에 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성인봉입니다. 한번 보세요. 방향의 거리를 보시면 무언가 생각날 거예요.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정말 현재의 울릉도가 신라시대 우상국이었을까요? 다섯 번째도 보시죠. 바위가 많은 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를 보시면 바위가 많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여섯 번째는 본래 두 개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죠. 고려시대에는 두 개의 섬이 아니고 한 개의 섬이었나 봐요. 아니면 고려시대에는 섬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울릉도는 독도와 너무 떨어져 있고 지금도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시대에도 두 개의 섬이고 고려시대에도 두 개의 섬인데요. 한문을 해서 캐보겠습니다.
근본 본 두 이 섬 도 서로 상과할 거 아니 불 멀 원입니다. 본이도 근본적으로 두 개의 섬 상거 불원 서로 떨어져 있고 멀지 않다. 원래부터 두 개의 섬은 가까이에 붙어 있었다. 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요, 두 개의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칙, 가, 망, 견, 법칙, 칙, 오를, 갑, 발할, 망, 볼, 견. 기후가 좋으면 반드시 본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현재 울릉도는 절대 못 보죠. 육지에서 13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섬의 크기나 거리는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납니다. 한 개의 섬이 떡 하나 있는데 사서에는 두 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전혀 맞질 않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구글 어스를 보면서 우산국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우산국을 찾는 데에는 조건을 걸고 찾아보았습니다. 우산국에 대한 사서에 나오는 조건들이 7가지나 되니까 그걸 근거로 우산국을 찾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산국은 정말 울릉도일까? 라는 생각에 점점 빠져들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과거에는 바다였다는 사실을요. 책보고님의 우산국에 대한 영상이 생각나서 그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닌가 다르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해안을 보시면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쪽 바다라는 지명이잖아요. 바로 옆에 동해안이 아닌 바로 옆에 산이 있더라도요. 구글어스로 그 산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596m가 되더라고요. 해발 2m에서 바라보는 596m 산이면 엄청 높은 산일 겁니다. 그래서 사서에 나오는 조건을 다 걸어보았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섬이 아닌 세 개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섬은 작은 섬이라 무시해도 될 듯합니다. 이제부터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곳에 섬이 만들어질까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50m 해수면이 올라가면입니다. 많은 곳이 잠기네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 3m를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섬이 되네요. 그때 그 당시에는 3m에서 5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3m인 것 같아요. 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륙의 울릉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쪽 바다로 이틀거리이다. 위쪽에서 약 40km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약 50km 나옵니다. 이틀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 듯 하지만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꼭 바닷가에서 만가라는 법은 없지요. 큰 항구에서 출발하여 이틀 걸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울릉도와 가까운 곳에 항구가 없어서 타고 갈 만한 배가 없으니 주변 큰 항구 도시에서 출발하여 이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릉도 둘레가 26,730보입니다. 키로로 환산하면 약 33km 나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미 거리를 재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약 34km 나옵니다. 오차를 계산하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섬의 외곽 거리를 보겠습니다. 51km 나옵니다. 이건 8km나 오버되는 경우가 되네요. 하지만 두 개의 섬 중에 어느 섬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방백리이다. 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섬은 가로 12km, 세로 6km입니다. 사방인이 12km 더하기 12km 더하기 6km 더하기 6km 더하기 하면 36km가 나옵니다. 다음 섬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로는 11km, 세로는 10km입니다. 사방으로 해서 계산하면 11km 더하기 11km 더하기 10km 더하기 10km 더하기 하면 42km 나옵니다. 사방백리는 몇 km일까요? 40km에서 50km 이 안에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세의 거리 기준이 심리에 현재의 킬로미터로 계산을 어떤 수치에 대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거리를 계산한 것과 그때 그 시절에 계산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 정도의 크기는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산, 정상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섬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나마 맞춰봤습니다. 두 번째 섬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그때 그 시절의 정확한 방위각으로 동쪽을 향했을까요? 아니면 해가 뜨는 곳을 동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위각을 잡았을까요? 현재 해 뜨는 곳은 동동, 남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바위가 많은 섬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구글어스로 어느 정도는 보이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본래 두 개의 섬, 원래 두 개의 섬이었다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글어스로 보시면 지금은 현재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해변에 없는 동해안입니다. 왜 해변에 없었을까요? 한번 가보실게요. 보시면 외곽에 육지입니다. 저 재미있는 사실은 동해안 안에 우산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찾던 그 우산국, 우산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울릉도는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봅니다. 하지만 대륙에 있는 울릉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대마도 일본말로 쓰시마 섬을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쓰시마까지의 거리가 48km 나옵니다. 대륙의 울릉도와 육지에서의 거리가 비슷한 걸 보니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적용했습니다. 어느 쪽이 울릉도와 더 가까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표를 보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서 오늘도 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고편입니다. 신라의 서울, 월성 그곳을 찾다입니다. 신월성과 만월성이 같이 있는 그곳,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